이더리움 오픈빨로 인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와야 할 자금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비트코인도 같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코인 과세가 2년 유예가 될 것 같아요. 포함해서 금투세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요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 과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쭉 보유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죠. 사실 저는 오늘 비트코인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저는 이 뉴스가 어저께 더 반갑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코인 과세가 2년 유예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건 뭐 거의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냥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포함해서 금투세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은 2년 유예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냥 금투세 폐지해 줄 거면 가상자산 과세도 좀 폐지해 주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는 안 됐네요. 뭐 제가 뭐 법 쪽은 잘 몰라서, 뭐 세금 쪽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상자산은 2년 정도는 유예가 일단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이나 2025년에 요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 과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쭉 보유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러니까 이게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 가격이 요때 기준으로 다시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9천만 원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에 가격을 봤더니 뭐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9천만 원에 우리가 매수한 거긴 하지만 그냥 2억에 매수한 것처럼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뭐 28년이든 9년이든 2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과세가 표준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하고 거기에 22% 세금을 내는 거죠. 사실 좀 공제도 5천만 원으로 해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거긴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2년이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좀 활발하게 좀 제대로 개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정부의 발표 자료에서 일부 갖고 온 건데, 지금 현재 법은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밖에 안 되고 세율 20%, 플러스 지방세가 2%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 국세 10%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2% 합쳐서 22%를 내게 되는 거죠. 분리과세는 다행히 해준다고 합니다. 분리과세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종소세,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면 과표가 높아지니까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좀 분리과세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아예 안 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기본공제는 좀 5천만 원으로 상향해주면 좋겠어요. 250만 원 정말 너무 적으니까. 금투세도 사실 5천만 원 공제하려다 폐지 가닥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좀 공제를 해줬으면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돼서 27년 1월 1일부터 요만큼만 해도 그래도 좀 고맙습니다. 28년 3년 유예 이야기 했었잖아요. 3년 유예 해줬으면 여러모로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2년이라도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상속세, 인별 그 공제 금액을 5억으로 상향했죠. 원래는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배 정도 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규들을 좀 다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이야기인데요. 아캄이라는 트위터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ARKHAM 이렇게 아캄이라는 사이트인데 아캄을 보면 자료들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업체인데 좀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예전에 신탁 상품이죠. 이더2 얘는 현재 갖고 있는 게 240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은 좀 상환이 지금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량 부담이 솔직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기에 급등하는 모습이 그려지진 않으니까 이더리움은 좀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면 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새로 나온 건데 얘 수수료 0.15%짜리 바람직하죠. 얘는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유입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량이 많은 이유는 원래 있는 신탁 상품에서 10% 정도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수료 낮은 상품으로. 그래서 있는 거고, 기왕 이동할 거면 100%다 이동을 시키지. 2.5%나 되는 수수료를 욕심이 나서 그랬겠죠. 그대로 갖고 있어서 유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3대장은 아크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크는 없고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이렇게 3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와이즈가 첫날 2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피델리티보다 더 많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충분히 피델리티가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운트곡스 소식. 솔직히 저는 아캄을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매일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마운트곡스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게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움직인 건 없는 것 같고 10,000개 정도 비트 스탬프로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 풀렸습니다. 풀리고 있는 중이고 크라켄 물량 한 48,000개 정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상환을 했는데도 아직 물량이 되게 많이 남았죠. 8만 개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 8만 개가 지금 당장 다 풀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 물량이 원래 마운트곡스가 14만 개 갖고 있었잖아요. 요 중에 한 반 정도 7만 개는 이번에 풀리고 나머지 7만 개는 언젠진 모르겠는데 좀 2차 물량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 물량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차 물량이 이제 또 언젠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운트곡스가 이제 채권자 상환 받으면 이게 매물로 다 나온다고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 나오는 양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를 이제 다들 알게 되셔서 주기영 대표가 요즘에 이걸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기영 대표의 의견에 의하면 크라켄의 매도 물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물이 크라켄에 쏟아져 가지고 다른 거래소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되지도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마운트곡스 물량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뉴스인데 주기영 대표가 크라켄의 거래량 급증이 없다. 그러니까 크라켄 통해서 하락을 유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마운트곡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더리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비트코인을 끌어내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더리움 오픈빨로 인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와야 할 자금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비트코인도 같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할 때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뉴스도 열심히 찾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 때문에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가격이 왜 움직이냐? 너무 단순하게 뭐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적지 않게 올랐거든요. 네, 한 28%가 2주 만에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조정받았으면 다시 좀 상승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찾아내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그럼 이땐 왜 오른 거지? 이땐 왜 오른 거지? 이때 트럼프 저격 사건이 있었어. 요때 뭐 컨퍼런스에서 연설 제대로 그냥 그대로 한대. 뭐 그냥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나중에
사후에 뉴스를 가져다 붙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오르는 거는 누군가 매수를 해서 그런 거죠. 대량 매수가 나와서. 그럼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 대량 매도가 나와서 그렇죠. 매수보다 매도가 커서.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되냐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리고 미디어는 무언가 이유를 내놔야 돼요. 이유를 붙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이유를 가져다 붙일 뿐이고, 사실 진짜 팩트는 매수세가 많으면 오르는 거고요, 매도세가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확실한 거 하나는 마운트 곡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큰 폭으로 빠진다면 왜 빠지냐?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빠졌을 때 뭐 누군가가 만들어낸 뉴스가 그게 좀 사람들이 타당하다 느끼면 그래서 빠졌구나 라고 느낄 뿐이지, 현실은 누군가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작했습니다.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25일 미국 시각으로 25일부터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럼블이라는 곳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저는 라이브로는 못 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건 뭐 그렇게 궁금한 건 없고, 트럼프 연설이 좀 궁금하긴 한데 트럼프 연설 몇 시에 하나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반 30분 동안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이게 한국 시각으로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새벽입니다. 얘네는 토요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일요일 새벽이거든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연설을 들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못 들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이날 일찍 일어나면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시각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로 좀 빠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물론 엄청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뭐 팍 하고 오를 수도 있죠. 뭐 그걸 제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실망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면 오를 거야 라고 다들 하나같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실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을 안겨주는 연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차라리 트럼프 연설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대부분 예측해서 선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여러모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좀 더 사면 되고, 가격이 오르면 그냥 홀드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쉬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코인을 살 때에는 뭐 우리야 업비트에서 원화로 많이 사지만 전 세계적인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USDT나 테더죠. 아니면 USDC나 서클사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네들을 통해서 보통 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증가세에 있으면 코인 시장에도 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22년 5월쯤이거든요. 5월. 2022년 5월 하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21년 5월에는요, 붓다빔이 있었어요. 붓다빔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빔이었거든요. 반토막 났어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모두가 알고 계실 루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이 테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총에서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강자 중에 하나인 테라가 사라지면서 그만큼이 그냥 사라져 버렸죠. 곡선을 보세요.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테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힘이 없다가 이제 상승장 타면서 좀 늘어나고 있다가 좀 횡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갱신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코인 시장에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결과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매수하고 싶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를 이끌어내겠죠. 매수세가 세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실제 매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9월까지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8월 초까지는 계속 살 생각입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어저께 한 방에 다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한 번 더 참기로 했어요. 그냥 뭐 차트를 봐도 그렇고 한 번쯤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쪽에 시장은 기대감이 ETF 기대감이 또 새로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 올해 1월에 승인됐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올해 5월에 승인됐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 두 개만 꼽아봐라 하면 솔라나랑 리플이랑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거든요. 솔라나와 XRP 이 두 가지를 후보로 삼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올해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제가 트럼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암호화폐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뭐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됐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면 솔라나와 XRP도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ETF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에도 되게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뭐 물론 저는 둘 다 투자하진 않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지금 매수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그냥 홀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ETF 호재를 바라고 솔라나와 리플을 투자하면 저는 좀 실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고 딴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도. 그래서 트럼프는 솔직히 트럼프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트럼프는 그냥 뭐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트럼프가 올해는 네, 견조한 흐름을 계속 가져다 줄 것 같긴 한데 자꾸 딴소리 하는 분이니까 내년에 얘네들 승인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 때문이라면 매수하는 건 좀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코인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요즘에 왜 이렇게 좋죠? 네, 미국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2.8%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시장 예상치가 2%인데, 무려 2.8%가 올랐어요. 뭐 이거 말이 되나요? 이 정도면 한 40%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올라갔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잠정치라고 합니다. 속보치 저번에 나왔고 잠정치. 확정치가 나와야 확실해지는 거긴 하는데 잠정치도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뭐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만 이렇게 좋고 우리나라, 유럽, 일본 뭐 사실 다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뭐 너무너무 안 좋고 전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어찌됐든 돌고 돌아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 이렇게 좀 돈풀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미국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5년 말에서 26년쯤에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발로 올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요인들, 이게 블랙스완이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좀
대부분 매도 물량은 다 정리할 생각이에요. 알트코인 다 정리할 거고 비트코인은 3개 남기고 나머지는 좀 다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 해칭 하든지 뭐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마운트곡스 이야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마운트곡스는 가장 큰 거래소, 총 5개 거래소가 있는데 제일 메인 거래소가 비트스탬프랑 크라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라켄 물량은 뭐 이제 다 전해져서 해소가 다 된 것 같고 비트스탬프는 한 10,000개 정도 이제 다 채권자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끝나겠죠. 뭐 늦어도 10월까지는 다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채권자들이 받자마자 다 파는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마운트곡스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3의 변수, 다른 변수들이 시장을 좀 흔들면 흔들었지 마운트곡스가 흔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3의 변수는 뭐가 있냐? 영국 정부가 가진 게 6만 1,000개 되거든요. 얘는 팔면 다 팔 거라서 마운트곡스보다 훨씬 무섭죠. 마운트곡스는 앞으로 8만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매물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끼케야 한 10,000개쯤 나오는데, 그래서 마운트곡스는 별로 안 무서운데 영국 정부 물량이 나온다 하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만약에 중국 정부 물량이 나온다.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얘는 19만 개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얘는 한 21만 개 있거든요. 미국에서 판다 이러면 진짜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미국 정부 물량이 현재 21만 개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늘리겠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단기적으로라도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딴소리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언급이 없다 그러면 실망감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현물 ETF 이더리움이 출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한 3,500 하던 게 3,400 정도 하다가 어저께는 3,100까지 갑자기 쭉 빠졌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10%씩 빠질 줄 몰랐는데 빠졌고 지금 뭐 살짝 반등해서 한 3,200 정도 되고 있는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일시적인 반등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두 달 지나야 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뭐 분할 매수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그냥 저는 홀드가 제일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홀드만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이더리움 정도면 암호화폐 중에서 매우 좋은 자산이니까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일찍 산 게 좀 아쉬워요.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평단 되는데 지금 400만 원 뭐 초중반이니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다들 기대가 너무 크죠, 사실.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CME 패드와치를 봐도 한 85.8%. 뭐 이거는 거의 한다는 분위기죠. 뭐 저도 할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못 한다고 하면 악재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저는 이때쯤 되면 비트코인이 정고점 최소한 돌파 시도라도 하지 않을까, 한 73K 근처는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그냥 제 썰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하나씩 연기금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가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에서 일부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게 한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조용했었는데 뉴저지주의 저지시티라는 요 도시에서 시장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일부 자금을, 연기금의 일부를 할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뉴스죠.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하는 주가 많아지면, 연기금에서 담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 비트코인 수요가 되게 커지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강력한 상승 호재죠. 얘네들이 또 비트코인을 좀 장기로 보유하는 거잖아요. 장기 보유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미국의 뭐 연기금들이 많이 담아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크게 바라고 있는 거는 미국이 담아주면 좋겠는데, 글쎄요. 네, 트럼프가 연설할 때 언급을 할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금만큼의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진짜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6,150억 달러 수준이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참고로 비트코인의 현재 시총이 이거 2배 정도 돼요. 한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 2배 정도? 전체 시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통령 후보죠.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뭐 한 1%도 안 돼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시총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미국이란 국가 차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승수효과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시총이 한 3조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하자마자 그 이상 될 거예요. 아마 한 3, 4조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참고로 금 시총이 이제 한 15조 달러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데, 금 시총을 넘볼 수 있는 자리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거의 종착역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저도 기대하는 바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3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